문제가 되는 선거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민주당과 1, 2, 3당이 합의한 그 내용을 4개 정당의 의석수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든지 간에 그 법안을 양보하지 않는 한 그냥 통과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표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당선자가 뭐 30몇 프로도 되고 그러면 나머지 이 군수 후보들이 얻은 표도 60% 넘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사표가 되지 않느냐. 이걸 구제해야 된다는 이걸 명분으로 삼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봅시다.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이 대결해가지고 51대 48%야. 그 48%의 사표. 48% 문재인 지지한 사람은 국민 아니가? 그러면 그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통령을 둬야 돼? 그러면 대통령 밑에 소통령?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직선제 아래서 대통령 책임제 그리고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거 미국식 이것은 국민들이 일정 기간에 권한을 부여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런 제도예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한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지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무소속 후보에도 찍은 표도 그 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전국의 무소속 후보들이 모여가 연대를 해서 우리에게도 한 모금 달라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75 중에 절반은 사실은 절반은 전체 득표수에 비례대표 득표수에 연동해갖고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구 초과 의석을 제외하고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가령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친박 세력들이 전략 투표를 하게 되면 3%를 넘었을 수 있습니다. 녹색당도 출연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소수의 의사를 갖고 있는 다수의 정당이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속과 같은 그런 생각들도 모아서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다 하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개헌안을 스트레이트 태우라니까요. 답답한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뭘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양자가 충돌하는 법리 해석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국민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숫자를 한번 볼게요. 새누리당이 33.5%를 득표를 했어요. 국민의당이 26.74%, 더불어민주당이 25.54%, 정의당이 7.23%예요. 이걸 합산을 해보면 새누리당이 국민의 33%의 지지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합산 통계가 59.51%, 60%예요. 60%가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33%가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다수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만큼 했고 합의서에 서명도 했고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시한이 됐을 때는 다수결 법칙에 준하는 건데 국민의 가장 큰 정확한 판단을 볼 수 있는 최근의 지표는 바로 20대 총선 결과물입니다.